안녕하세요. 테클라 공인교육센터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배웠던 부재 생성하는 부분을 연습하는 의미에서 구조 도면을 가지고 단순한 구조물을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흐름도가 나와 있죠, 그죠? 이 흐름도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델링 작업, 그 다음에 제작 도면, 시공 도면, 이런 것들의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테클라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테클라를 실행을 한 상태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뷰 속성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뷰 속성 정의를 해줄 거고, 그리드 속성이라는 거를 정의해 줄 거고, 그리고 그리드를 따라서 뷰를 생성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부재 생성, 그 다음에 디테일 접합이라는 거는 조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조인트는 지금 건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나 아니면 그 집 주변에 새로 짓는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새로 짓는 건물의 구조의 빔과 구조 기둥 가지고 건물이 지어질 때 보면 기둥하고 보가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걔를 우리는 조인트라고 하는데 그 조인트라는 부분에 테클라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는 디테일이라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라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조 기둥하고 구조 볼을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나 볼트로 연결해 놓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걔를 기계 쪽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는 어셈블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건축 쪽을 전공을 하시기 때문에 어셈블리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은 좀 낯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장난감을 샀을 경우에 그 장난감을 또는 레고 같은 경우를 블록을 조립해서 내가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집을 만들 수도 있고, 자, 걔를 생각하시면 어셈블리라는 거를 이해를 할 거예요. 즉 레고 블록 자체를 조립하는 거. 그래서 조립품이라는 거를 우리는 어셈블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접합 다 완성된다고 어셈블리 확인한 다음에는 간섭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즉 기둥과 보에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지 현장에서 걔를 시공할 때 전혀 문제 없이 시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하나씩 체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접합 완료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번호를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왜? 부품 번호가 있어야지만 물량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테클라의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조물을 보게 되면 기둥 8개, 그리고 보가 1층, 2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보니까 잘 보시면 X축 방향으로는 4개가 되어 있죠. 그죠? 1, 2, 3, 4. 그리고 Y축 방향으로 그리드 라인은 A와 B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그리드를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뷰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도면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리드 1번과 그리드 2번, 그리드 3번, 4번의 간격이 6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6천이라는 값은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요?
그리드 2번은 그리드 1번을 기준으로 6천만큼 떨어져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리드 3은 그리드 1을 기준으로 6천만큼. 즉 무슨 값이냐? 얘는 상대값이 된다. 상대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는 A와 B의 간격은 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방향, Y방향의 그리드 간격은 이 도면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Z축의 높이는 이 도면이 아니라 인면 도면이 필요하죠. 그리드 A를 보니까 자, 얘가 FFL이니까 얘는 바닥이죠. 0이에요. 그 다음에는 3200, 6500이네요. 3.2m 그리고 3200을 기준으로 3.3m. 근데 여기 좌표값은 바닥을 기준으로 3200, 바닥을 기준으로 6500 절대값, x, y 값은 상대값이고 z값은 절대값을 주면 된다. 먼저 x, y의 값을 수정을 할 거예요. 어떤 거냐? 얘는 그리드 수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테클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P 눌러서 평면 뷰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리드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리드를 더블 클릭 또는 그냥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에 특성창 나오는, 그죠? 자, 이 특성창을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좌표값이 있고 레이블이 있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좌표값과 레이블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그죠? 좌표값 보니까 얼마에, 자, 이 라인은 0이에요. 0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천만큼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은 두 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6천만큼, 네 번째 라인은 세 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6천만큼. 원래 얘는 0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줘야지 한 칸이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6천, 그리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그리고 6천. 근데 여기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 아까하고 동일하죠. 그죠? 똑같아요. 왜? A, B, C, D.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심플 스트럭처즈의 그리드 평면 도면도 1, 2, 3, 4. 즉 4개, 4개가 동일하니까 수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수정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요. 왜? 변동사항이 없어요. Y축은 1과 2. 간격이 얼마였어? 아까 7,500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0하고 7,500이 되겠네요. 그죠? 노란색이 하나 채워지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뭐다? 얘가 수정이 됐어. 너가 값을 변경했어. 값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정 버튼 눌러줘. 라는 뜻이에요. 자,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1, 2, A, B, C, D. 자, 이렇게 바뀌어지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Y축 방향 레이블은 A하고 B죠. X축 방향으로는 레이블이 1, 2, 3, 4 숫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레이블 카테고리로 가서 얘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X방향은 숫자 1, 2, 3, 4가 되는 거네요. 그죠? Y축 방향의 레이블은 얘는 알파벳 A와 알파벳 대문자 B로 표현하라니까 대문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표기를. 그 다음에 여기 Z값은 4,000, 8,000이 아니라 아까 얼마였어요?
3200 절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6500. 그럼 당연히 수정된 거 이렇게 나올 거예요. Z축의 레이블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FFL이네요. 그죠? 두 번째는 플러스 3200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 그리고 세 번째 Z축의 레이블은 플러스 6500. 자,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아래쪽에 수정 버튼을 눌러야지 되겠죠.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 뷰를 그리드가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나는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보여주면 작업하기가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작업을 하려면 요 모델 영역이에요. 여기가 그리드가 있는 게 모델 영역인데 이 모델 영역하고 현재 이 뷰의 작업 영역을 맞춰주는 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드 해제하십시오. 빈 공간을 마우스 클릭해서 그리드 선택된 거를 해제.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요 메뉴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드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메뉴가 그리드 선택된 거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수정 이런 명령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뷰를 선택해야 되니까 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테두리가 나오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에 보니까 뭐가 돼 있냐면 전체 모델의 작업 영역 맞춤. 자, 이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델 영역이 작업 영역과 맞춰지면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백을 안 보이니까 집중해서 우리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P 눌러주면 3D 뷰 전환일 거고 컨트롤 P 다시 한번 눌러주면 평면 전환이 되겠지요. 자, 우리는 지금 그리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뷰는 처음에 테클라를 실행했을 때 가졌던 뷰 그대로예요. 그죠? 3D 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뷰가 3D 뷰가 하나밖에 없는 거 확인하는 방법. 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맨 오른쪽에 창이라고 나오죠. 창. 자, 여기에 확장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메뉴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뷰 목록이라고 있네요. 그죠? 뷰 목록. 그리고 뷰 목록을 보니까 여기도 단축키가 컨트롤 I예요. 그래서 뷰 목록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뷰 목록이 보여집니다. 그죠? 자, 생성된 뷰가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열린 뷰에 하나 있습니다. 즉 테클라를 처음 실행했을 때 생성된 거는 3D 뷰라는 거 하나, 그리고 현재 뷰가 열려져 있는 건 3D 뷰가 하나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왼쪽 화살표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선택하고 열린 뷰로 보내야지 뷰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 창은 닫습니다. 그래서 요 길로 들어가든지 아까 우리가 뷰 탭이 있었죠? 여러분들 연습할 때
가끔 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뷰 탭을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뷰 탭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눈 표시가 있어요. 얘는 뭐냐? 이 리본 메뉴를 숨길 거냐 표시할 거냐 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눈 모양을 한번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안 보여요. 다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기기가 아니라 표시 상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얘도 즉 제가 하는 것처럼 리본 메뉴가 안 보이는구나. 얘 보이는구나. 안 보이네. 클릭하면 다시 보여지는 거고. 자, 숨겼어요. 그럼 이와 같이 눈 표시가 숨긴 표시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뷰에 리본 메뉴가 보여지는 거다. 그리드를 선택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그러면 그리드를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또는 그리드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드를 가지고 뷰를 생성할 거니까 자, 메뉴 중에 뷰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뷰 생성 그리드 선을 따라 얘를 클릭. 이 상태에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뷰창이 바로 나타나죠. 그리고 생성된 뷰의 3D 뷰 말고 그리드 1, 그리드 2, 그리드 3, 그리드 4, 그리드 A, 그리드 B, 플랜 플러스 3200, 플랜 플러스 6500, 플랜 FFL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앞에 그리드와 플랜이라는 게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뷰 이름 접두사가 플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드로 되어 있고 그리드로 되어 있으니까 접두사가 그리드로 플랜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플랜이라는 접두사 없이 FFL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처음에 접두사를 지운 상태에서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그리드 요 생성된 뷰를 Shift 키 눌러서 전부 다 선택하세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선택해서 삭제 버튼 누르면 삭제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요 그리드 선 뷰 생성 창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접두사 플랜을 마우스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세요. 지운 다음에 다시 생성 버튼 눌러주면 지금 접두사가 빠진 상태에서 플러스 3200, 플러스 6500, FFL, 그리드 1, 2, 3, 4, 그리드 A, B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가 몇 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자, 9개 전부 다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버튼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하나가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9개다. 9개보다 많은 뷰를 동시에 열 수 없습니다. 왜? 지금 10개죠. 3D 뷰까지. 최대 9개까지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창을 닫고 다시 오른쪽에 뷰 여기 창 탭 리본 메뉴 보이죠?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배열을 하시면 돼요. 수평 배열로 할 거냐, 수직 배열로 할 거냐. 나는 수직 배열로 할 거다. 그럼 이렇게 9개의 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얘가 활성화된 거고, 얘를 클릭하면 테두리가 나타나죠? 얘가 활성화된 거. 자, 이렇게 활성화를 어떤 뷰가 활성화됐는지가 테두리로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뷰를 당연히 닫을 때는 이 창 닫으시면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닫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창에 다시 가셔서
모든 뷰 닫기 메뉴를 클릭하면 뷰가 다 닫아지는 거예요. 뷰가 닫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뷰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열면 되죠. 어떻게? 컨트롤 I를 눌러주든지 창에 가서 뷰 목록 클릭해서 필요한 뷰, 자 나는 FFL 먼저 보일 거야. 그 다음에 3D 뷰도 같이 보일 거야. 그럼 3D 뷰 선택 오른쪽으로. 그럼 두 개의 뷰가 열려져 있고 나는 얘를 수직 배열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얘는 3D, 얘는 평면 뷰.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창을 열으셔서 뷰 목록 그리고 열린 뷰에 있는 두 개를 다 선택해서 자 생성된 뷰 쪽으로 보내세요. 아무것도 지금 보여지는 뷰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생성된 뷰를 전부 다 선택하세요. 뷰를 전부 다 선택하는 거예요. 3D 뷰까지. 그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뷰 삭제 확인하고 창이 하나 나올 거고 선택한 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뷰를 열어봤자 뷰를 다 지웠어요. 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면 모델링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모델링은 부재는 지워진 게 아니라 뷰만 지워진 겁니다. 뷰만. 그러면 얘는 뷰를 다 지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뷰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뷰를 하나 생성해 주면 됩니다. 뷰를 생성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뷰 탭을 눌러야 돼. 그죠? 뷰 탭. 그러면 첫 번째 뷰 목록 리본 메뉴가 나올 거고 두 번째 리본 메뉴에 보면 새 뷰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 뷰. 자, 얘를 클릭.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기본 뷰 리본을 클릭해 주셔서 뷰를 하나 생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 여기 창 나와 있을 때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생성. 그리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메뉴 창에서 뷰 생성, 그리드 선을 따라 나는 접두사 안 쓸 거야. 플랜이라는 접두사. 나머지 생성 버튼 눌러주면 된다. 그럼 뷰가 다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FFL을 선택해서 오른쪽 열린 뷰로 보내고 창은 다 닫습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창 리본을 클릭 수직 배열로 만들어 놓으시고 3D 뷰는 컨트롤 P 눌러서 3D 뷰로 변환시켜 주는 것까지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기둥 8개를 박을 겁니다. 기둥 8개를 박을 건데 기둥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 철골 탭을 눌러주시고 기둥을 더블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기둥 특성 창이 보이죠, 그죠? 자, 프로파일은 일단 놔두시고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상단이 보여지나요? 상단 8000으로 되어 있네, 그죠? 얘를 3200으로 바꾸세요. 3200. 그리고 엔터 치고 하단은 그냥 0으로 놔두신 다음에 자, 여기 그리드 A와 1의 교차점에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클릭. 그러면 기둥이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면을 한번 봐야 돼요. 기둥이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 엣지 300에 10에 15짜리네. 그죠? 자, 퍼스트 플로어 플랜을 보니까 기둥을 300에 300짜리를 썼어요. 그리고 방향이, 자, 플랜지 방향이, 자, Y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얘를 기억하세요. 플랜지. 자, 얘를 확대해 보면, 자, 이쪽이 외부죠, 외부. 여기가 플랜지예요. 그러니까 플랜지 방향이, 즉 외부는 X축 방향으로 되어 있고 플랜지가 Y축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서 테클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FFL 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둥의 플랜지가 얘는 X축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90도 회전해야 되겠죠. 그죠? 90도 회전. 그러면 지금 기둥을 선택한 상태에서 특성창이 지금 보여지니까 위치라는 카테고리 찾으세요. 위치. 찾으셨어요? 거기에 회전이라는 값이 있죠. 속성. 얘는 놔두시고 여기에 값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90도 아무 값이나 주시면 돼요. 그 대신 무슨 얘기예요? 90도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줘야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일단 그냥 90도, 마이너스 90도 둘 중에 하나 값을 주신 다음에 수정 버튼 누르세요. 그럼 수정이 됩니다. 그죠? 부재가 회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프로파일이 300에 300짜리로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성된 게 뭐예요? 300에 150짜리네요. 그죠? 얘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프로파일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우스를 어디로 움직이냐? 프로파일 오른쪽에 점점점 되는 프로파일 버튼 여기 보이나요?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프로파일 선택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얘네요. 그죠? 300에 310, 15짜리 얘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적용 버튼이 있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그리고 특성창에 보면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고 체크가 되어 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속성 값이 변경이 된 상태니까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프로파일까지도 변경된 겁니다. 복사를 다 할 겁니다. 하나만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기둥을 나머지 7개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할 때 FFL에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를 확대할 겁니다. 최대화. FFL을 최대화 시키세요. 그럼 최대화 되네 이렇게. 자, 얘를 선택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박스를 그리면 얘는 선택 모드가 윈도우 모드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박스 안에 들어오는 거는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선택하겠다라는 뜻이겠지. 그죠? 해제.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하는 건 뭐예요? 박스 안에 또는 박스를 통과하는 것들은 선택하겠다. 이게 크로싱 모드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죠? 얘를 몇 개를 복사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복사할 때 얘를 이 X축 방향으로 값은 일정하죠. 얼마만큼? 6천만큼 일정합니다. 그치요? 그러면 이 기둥을 한 번에 복사 명령어로 실행하는데 한 번에 3개를 한 번에 복사를 하고 싶어요. 또는 이거를 복사를 선택하고
기준점, 요점이 기준점일 거예요. 원점, 기준점 찍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에 걸쳐서 세 개를 복사할 거냐? 아니면 한 번에 세 개를 복사할 거냐?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할래요?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럴 때 쓰여지는 게 특수 복사. 그래서 복사는 어디 있을까요? 편집 탭이에요. 요 위에 탭 메뉴 중에 편집 탭을 누르세요. 편집 탭. 그리고 편집 탭에서 쭉 리본 메뉴를 찾아보면 특수 복사라는 리본이 보여질 겁니다. 자, 얘를 클릭. 우리가 복사하는 것들 형태는 어떤 거냐? 선형 복사예요. 선형 복사. 특수복사의 선형 복사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